자, 이번 차시에서는 등비급수의 활용, 등비급수를 여러분이 이제 공식도 배우고 언제 발사하는지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쭉 풀어볼 거예요. 이제 여기는 개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활용 문제를 쭉,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쭉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부터 쭉쭉 진행을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순환소수죠. 순환소수 0.2땡 뭐 그렇게 부르나요 보통? 어쨌든 0.2222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0.2땡이니까 9분의 2 정답. 그쵸?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엄밀한 수학적 그 풀이는 아니죠. 응? 그러니까 0. 예를 들어 0.22하고 뭐 땡땡 이렇게 쓰면은 99분의 22. 응?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았나요? 오, 기억이 안 나? 응? 0.102 해서 뭐 2에만 땡이 있어. 응? 그럼 이거는 0.102222 이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9를 하나 쓰고 00 쓰고 102에서 10을 이렇게 뺐었지? 응?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이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쭉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던 거는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등비급수라는 걸 모르잖아. 사실 이건 다 등비급수거든요. 이제 이거 하나 해볼까요? 좀 어려운 건데, 한번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풀어봅시다. 0.102 하고 2에 땡이 있는 거. 응? 자, 여기다 해볼게, 내가. 0.102땡을 계산을 해보자. 자, 이것은 0.102222 점점점점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등비급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0.1 이거는 따로 하자. 그러면 0.1은 따로 쓰고 0.002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0.0002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0.00002.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을 등비급수 형태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쓰면은 위에랑 똑같은 식이 되겠죠. 쭉 더해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0.1은 지금 약간 논외로 치고 이 뒤에 부분 이것만 쭉 계산을 하면은 완전히 등비급수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계산을 먼저 하자고. 그러면 얘는 자, 0.1은 놔두고 얘를 파란색 네모친 걸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자, R이 얼마예요? R. 얼마씩 곱하면 다음 게 나와요? 0.1을 곱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0.1을 곱하면 다음 게 나오는 그런 등비급수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A는 0.002. 자, 그래서 0.1 더하기 0.9분의 0.002니까 여기 0을 붙여주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0.1은 지금 900분의 얼마죠? 네? 900분의 9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여기는 900분의 2가 되겠네. 맞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니까 소수점이. 그래서 정답은 900분의 92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보면은 똑같아요. 응? 이때도 900분의 102에서 10을 뺐으니까 92. 오, 맞네. 맞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해도 뭐 정답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이제 새롭게 배우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해야 원래 풀이가 이렇게 푸는 거고 약간 이거를 이제 쉽게 그 뭐 땡이 있으면 9를 쓰고 땡이 없으면은 0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는 이제 좀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도 끝까지 중학교 방식으로 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좀 말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가자고. 자, 순환소수 이제 생각 열기 풀게요. 0.13에 땡땡 붙어 있는 것을 등비급수로 나타내어 보재. 그러면 이거는
0.13131313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0.13 더하기 0.0013 더하기 0.000013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이런 규칙으로 진행되는 등비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보래. 자, 첫째 항은 0.13, 그 다음에 공비는 0.01이 되겠죠, 이번에는. 두 칸씩 이동을, 소수점 두 칸씩 이동하니까, 맞지? 자, 그럼 이 계산까지 합시다. 뭐 시키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자, 3번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1-r분의 a니까요. 자, r이 얼마라 그랬어? 0.01. 그럼 1-0.01분의, 자, a는 0.13이니까 결국 0.99분의 0.13. 정답은 99분의 13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99분의 13.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제 1번도 방금 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 그 다음에 0.27. 자,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할게요. 0.27 땡이니까 이거는 0.2는 따로 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따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0.07. 그 다음에 0.007. 자, 쭉 진행이 되는데 0.2는 따로 쓰라 그랬지. 0.2는 따로 쓰고, 자, 요거를 이제 뒤에는 등비급수니까 1-r이 얼마입니까? 0.1이죠. 그죠? 0. 1-0.1분의 자, 첫째 항은 0.07 이렇게 돼서 자, 계산하게 되면 0.2 더하기 0.9분의 0.07이니까 0을 하나 더 써주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0.2는 90분의 18. 그 다음에 뒤에는 90분의 7이고, 더해주면은 90분의 얼마가 되겠어? 25가 정답이 되는데, 약분이 되겠구나. 그지? 자, 5로 약분하면 5. 5로 또 약분하면은 5, 1은 5, 5, 8에 40. 정답은 18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은 여러분 해보세요. 1번 뭐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분해만 한번 해줄게. 반복되지 않는 부분 따로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는 따로 쓰고, 그 다음에 0.025, 그리고 0.00025.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을 헷갈리지 않고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더하기 0.000002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러면 2는 따로 계산하고, 등비급수, 이제 이쪽에 있는 것만 등비급수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인데 이건 진짜 중요해요. 네.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풀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OP, OQ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자, 여기서 OP가 1이래. OP가 1. 네, OQ도 1이래. 자, 그랬을 때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C1이 OQ의 중점이고, OP의 중점이 A1이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런 정사각형을 만든다. 그 다음에 또 이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A1, B1, P에서 여기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을 만들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제일 큰 정사각형, 자, 얘부터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정사각형 구하고 이제 할 건데 보시면 일정한 비율로 이 정사각형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처음에 이제 반절로 쪼갠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선분을 반절로 쪼개서 정사각형 만들었는데 그 다음 반절로 쪼갠 걸 또 반절로 쪼개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이 정사각형, 제일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반절이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닮은 비가, 보통 닮은 비라고 하면 우리가 길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자, 닮은 비가
2대 1이에요. 닮은 비가 2대 1이야. 응? 근데 보통 앞에를 1로 쓰는 게 좀 더 그 계산하기가 나중에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2대 1은 1대 2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왼쪽 앞에라고 그랬는데 자, 왼쪽이 1이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기가 나중에 편합니다. 자,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중학교 다 나왔잖아. 그지? 자, 그럼 넓이의 비는 1의 제곱 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구해서 생각해도 돼. 이 정사각형 넓이가 4분의 1이잖아. 그지? 응?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정사각형 넓이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잖아. 봐봐. 지금 비율이 1대 4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 길이의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가 된다. 자, 그 정도는 상식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뭐 이번 기회에 알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래서 이 넓이의 비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게 바로 공비가 된다. 공비 R이 된다. 자,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넓이를 자, 구했을 때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4분의 1이고, 그 다음 게 4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게 4분의 1의 세제곱이고, 이 정사각형 넓이들의 합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공비는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첫째 항도 4분의 1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이 되겠지. 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등비급수의 그 형태를 띠는 이런 그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그런 도형들의 합은 그런 도형들의 합은 등비급수 공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가장 쉬운 버전의 문제야.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스타일로 이제 쭉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수능에 정말 많이 나왔던 거의 매번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문제 2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C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또 그 이 정삼각형에 또 내접원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을 때 원 C1, C2, C3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자, 둘레가 됐든 넓이가 됐든 어차피 뭐만 알면 구할 수 있어. 반지름을 알면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의 반지름. 오케이? 근데 처음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어? 4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제일 큰 이 문제 이 그림에서 제일 큰 반지름이 4야. 그러면 보통은 4를 아무렇게나 얘들아 이런 식으로 4를 표현을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를 어디다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중심이 여기라고 하면 아니 당연히 꼭지점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긋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얘들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4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보기도 좋고 문제 풀기에도 적합할 것 같아. 왜냐면 딱 이거를 4라고 쓰는 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 정삼각형이잖아. 그지? 정삼각형에서 지금 중심, 응?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정삼각형을 내접시켰으니까 결국 이게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주면은 얘들아 이게 무게 중심이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오케이? 정삼각형 A, B, C의 이 원의 중심 O라고 할게. 그러면 이 O라는 점이 A, B, C의 무게 중심이 된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보이십니까? 왜냐면 2대 1이잖아. 무게중심은 2대 1이잖아. 이거 정삼각형 성질 모르는 친구들은 풀기 어렵겠는데? 그지? 자,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자, 2대 1이니까, 여기는 2네? 잠깐만. 그러면 이건 결국 이 두 번째 원, C2의 반지름이란 소리잖아.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또 2가 되면서, 빨간색으로 쓸까? 여기가 또 2가 되면서
여기가 또 1이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이 지금 4였다가 2였다가 1이 되고 있죠. 응? 반지름이 처음에 4, 여기다 쓸게요. 처음에 4, 그 다음에 C2일 때 2, C3일 때 1.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 아,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둘레의 길이. 2파이 R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차피 반지름이 지금 2배, 아니, 2분의 1배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둘레도 역시 2분의 1배씩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C1, C2, C3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둘레부터 구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둘레는 반지름이 4니까 2파이 R 해서 8파이가 되겠네. 첫 번째는 8파이.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보지도 않아도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1 마이너스, 자, R이 얼마라고 했어?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8파이.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버리면 되고, 이제 나는 좀 더 몇 개 더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구하시면 돼요.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 반지름이, 두 번째 반지름이 2니까 2파이 R에서 4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1-R분의 첫 번째 항 8파이니까 자,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16파이가 정답이 되겠구나. 자,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풀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가 폐 비닐로 수거되고 그 중에서 80%가 비닐로 재생산이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처음 생산된 비닐이 1톤이다. 그래서 수거 재생산을 계속 한없이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1톤 가지고 쭉 이 과정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어쨌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세 번째 항 나열을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처음에 이 A1을 1톤으로 잡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지금 구하라고 한 거를 잘 봐야 돼.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하는 건데 이 1톤이라는 건 재생산된 비닐이 아니잖아. 그냥 원래 있던 비닐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톤이 아니고 1톤을 갖다가 이제 밖으로 내보냈어. 그 다음에 이제 75%가 수거가 됐잖아. 그럼 1톤에 0.75를 곱하면은 이게 수거된 양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거된 양이 이제 다 비닐이 되는 게 아니고 80%만 재생산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0.8을 곱해야지.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으로 재생산된 비닐이잖아. 비닐의 양이잖아. 그지? 그게 바로 A1. 이렇게 A1을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응?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예제 3번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A1을 1톤으로 잡아서 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 다음 A2는 이제 쉬워. 자, A2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A1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A1에, 그러니까 이 계산한 거, 위에 거. 자, 요거를 갖다 그냥 A1이라고 쓸게. A1을, 또 이제 얘네들이 수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0.75를 곱한 다음에 또 0.8을 곱해야지. 그러니까 수거되고 재생산되고. 그 다음에 A3는 A2에다가 0.75 곱하기 0.8.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맞습니까?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하고 있죠? 공비가 뭐라고? 공비가 0.75 곱하기 0.8이야.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아니야, 안 복잡해. 이거 분수로 쓰면 너무 쉽거든? 0.75는 4분의 3이야,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0.8은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잖아. 그지? 약분돼서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싶을 때는 분수로 쓰는 것도 괜찮아. 자, 5분의 3이 그 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5분의 3이겠죠. 5분의 3톤이겠죠. 그죠? 5분의 3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A1, A2 이걸 쭉 다 더한 거니까 결국 1-R분의 A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R이 지금 5분의 3이니까 1-R분의 자, A는 얼마예요? 5분의 3톤이죠. 그러니까 좀 단위는 이쪽에 쓸게요. 자,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 계산하면은 5분의 2, 5분의 3이니까 2분의 3톤.
정답은 1.5톤. 몇 톤? 1.5톤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되는 것을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재생산, 두 번째 재생산, 세 번째 재생산된 것을 이런 식으로 무한히 재생산할 건데 그 총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바로 다음 거 풀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대. 자, 돈이 20억이 있대요. 그랬을 때 기금을 운용해서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해서 연말까지 1년 동안 25%의 이익을 냈대요. 그 다음에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겠대. 그러면 이 장학금을, 계속 읽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한히 실시할 때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와, 이거는 이제 말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이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장학금을 이제 40% 주는데, 응?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해서 또 이제 이걸 또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해마다 구하고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이니까 하나하나씩 또 나열을 하면 되는 거야. 자, A1 이렇게 쓰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 장학금부터 계산을 차분히 해보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기금에 대한 그 이해예요. 처음에 20억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초에 20억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해 초에 20억이 있었고, 연말까지 25%의 이익을 내기 때문에 사실 기금은 20억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1.25를 곱한 것이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 이게 바로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인 거야. 거기에 이제 40%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니까 여기다 0.4를 곱하면 이제 장학금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장학금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초에 있던 기금에 1.25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최종적인 기금이 되고 거기다 0.4를 곱하면 장학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장학금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 장학금은 지금 실제로 A1 값이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일단 20억에다가 1.25라는 것은 4분의 5고요. 0.4는 5분의 2니까 약분이 싹 돼서 사실은 20억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오른쪽 계산한 게 이게 지금 장학금으로 나간 거거든?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원래 이제 있던 기금이 얼마였어, 연말에? 원래 연말에 있던 기금은 20억 곱하기 1.25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원래 있던 기금이 20억 곱하기 4분의 5였다고. 거기서 장학금을 20억 곱하기 2분의 1만큼 빼버린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남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기금으로 해서 또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또 연말에 가면 4분의 5만큼 곱해진 기금이 만들어지겠지. 자, 거기다가 또 0.4, 그러니까 5분의 1을 곱한 이게 또 두 번째 장학금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그 장학금을 주기 전에 기금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0억 곱하기 이거 얼마니? 4분의 5에서 4분의 2 빼니까 4분의 3이지. 이게 지금 기금이 되고, 자, 요쪽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위해서 좀 표시를 해주자면, 원래 처음에 연초에 있던 돈이 20억이었던 거고, 처음에는. A1일 때는 연초에 있었던 돈이 20억이었던 거고, A2일 때는 이제 장학금을 빼고 남은 돈이 20억 곱하기 4분의 3이었던 거야. 연초에. 거기다가 또 이제 연말에 운용하고 장학금 줬을 때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거지.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자, 이런 규칙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금의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 좀 어렵더라고. 나도 좀 어려웠어, 솔직히. 그러니까 잘 이해하려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3 해보자. 자, A3는 보시면은 어떻게 하죠? 두 번째 해의 초에는
20억 곱하기 4분의 3의 기금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4분의 5가 곱해진 만큼의 기금이 있었다가 A2가 빠진 거죠. A2는 20억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A2야.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세 번째 해의 연초에 있는 기금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또 운용을 해서 장학금을 주면은 2분의 1을 곱한 게 나올 거야. 자, 계산을 해보시면 좀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한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생각이 이거밖에 안 나서 일단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8분의 3이니까 16분의 6이야. 그치? 자, 2분의 1은 밖에 있어. 그 다음에 결국에 이거는 그러면 20억 곱하기 16분의 15에서 6 빼면 9죠. 그죠? 16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이야. 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규칙을 지금 찾았거든요. 자, 보세요. 요렇게 이제 또 진행이 됐잖아. 그럼 우리가 기금이라는 게, 응? 자, 여기서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좀 보세요. 처음에 기금이 20억 있었어. 그지? 아예 연초에, 첫 번째 해 초에 기금이 20억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초에 20억 곱하기 4분의 3이 있었고, 세 번째 3년차 초에 20억 곱하기 16분의 9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기금이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을 따릅니까? 4분의 3인 등비수열을 따르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기금이 지금 4분의 3씩 곱해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기금 기준으로 봐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장학금이니까 이 기금에다가 최종적으로는 2분의 1이 곱해지는 그런 결과가 장학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장학금으로 계산을 하자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 A1이 20억 곱하기 2분의 1, 두 번째 항이 20억 4분의 3, 2분의 1, 세 번째 항이 20억 16분의 9, 2분의 1이니까 결국 1-R분의 A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R이 얼마예요? 4분의 3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얼마예요? 10억이라고 그랬어요. A1이 10억이니까요. 자, 그러면 됐다. 4분의 1 뒤집어니까 정답은 40억.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의 정답은 40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기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 문제 3번, 그러니까 예제 3번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 문제 3번은 더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다른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완전히 깊은 이해가 이제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넓히기 또 해볼게요. 어느 사무실의 창문이 햇빛의 양의 2분의 1만 투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키는 유리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창문에 비치는 햇빛의 양을 A, 두 유리를 각각 G1, G2라 하자. 두 유리 G1과 G2에서 반사되지 않고 두 유리를 통과한 빛 1의 양을 구해보자. 자,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빛이 A만큼 온 거야. 그림 보고 있니? 자, A만큼 왔는데 2분의 1은 투과시키고 2분의 1은 반사가 되니까 자, 2분의 A가 반사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2분의 A만큼은 이 안으로 들어갔겠지. 그치? 자, 그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2분의 A가 갔는데 G2도 똑같은 유리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A의 또 반절이 반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의 또 반절은 투과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1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A의 반절이니까 4분의 A가 되겠죠. 정답은 4분의 A. 자, 순서대로 쭉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유리 G1을 통과한 빛 중에서 G2에서 반사되고 다시 G1에서 반사된 후 G2를 통과한 빛 2의 양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4분의 A는 통과를 했어. 1과 같이. 그럼 얘는 4분의 A가 튀어나왔어. 근데 사실 이쪽에서 튀어나오면 다시 반절은 투과가 이렇게 8분의 A가 되고 또 반절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지. 반사가 돼가지고 그럼 8분의 A가 왔는데 8분의 A에서 또 8분의 A의 반절은 또 반사가 또 될 것이고 또 이 반절은 16분의 A는 또 투과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는, 아니, 하여튼 간에 2번의 답은 16분의 a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6분의 a가 또 반절 32분의 a, 여기서 또 32분의 a의 반절인, 자,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64분의 a는 또 투과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투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햇빛은 얼만큼 들어오냐? 그럼 4분의 a부터 16분의 a, 64분의 a,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싹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씁시다. 답은 이제 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지금 공비가 얼마인 것 같아요?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16분의 1에 또 4분의 1을 곱하면은 그 다음 게 나오니까. 16분의 a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64분의 a가 나오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이네. 등비급수네. 그쵸? 등비급수니까 1-r분의 첫째 항 a. 4분의 a네요. 4분의 a. 그러면은 3분의 a가 정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총 햇빛은 3분의 a만큼 들어온다. 자, 요게 지금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이 정도는 아주 쉬운 것 같아. 위에 아까 풀었던 문제에 비하면 너무 쉬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융합.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원들과 함께 해보세요.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의 길이는 무한한 도형. 되게 유명한 거죠? 이게 이제 프랙탈이라고 그러죠? 프랙탈. 응? 프랙탈. 프랙탈에 대해서 좀 검색도 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삼각형의 넓이를 A라 할 때, 자, 넓이가 3분의 1A,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를 완성해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 전체의 넓이는 등비급수 합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도 이제 답을 줬죠, 이거는. n단계의 둘레의 길이가 이것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눈송이 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유한하지만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커짐을 답이 나와버렸네, 그지? 자, 이것을 갖다가 또 좀 논술하듯이 서술을 좀 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40조까지 진도를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내가 복사를 안 해놨네. 자, 어쨌든 그 다음부터 넘겨보시면 중단원, 대단원 문제가 있으니까, 자,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문제 다 고르시고 선정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발표 끝나고 그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